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인사드리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폭락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뭐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9월, 10월 되게 힘들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3월 그 하순부터 5개월 연속해서 주가는 그냥 오르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시장하고 9월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일 거다. 그것이 길어지면 9월, 10월 양 그 2달 동안 우리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생을 좀 잘 저랑 슬기롭게 좀 넘어가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드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시면 알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커다란 태풍이 우리 시장을 휩쓸고 가고 나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어떤 그런 현상이 저는 우리 시장에서 먼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미국은 하도 연준을 믿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다행히 시장이 좋게 끝나서 어제 제가 처음에 인사 드릴 때 참 다행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미국 시장에서 터질 게 터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한 4.96% 그러니까 5% 빠진 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거예요. 뭐 3월 이후인가 6월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도 8% 마이너스, 테슬라도 9%,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마이너스 6% 이상, 뭐 아마존도 마이너스 4.6%,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3.76% 이렇게 전부 이제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조정권에 대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조정권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그 백만개미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제 조정이 온다.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 하시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닥치고 보니까 굉장히 겁나시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문제는 이유 같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폭에 떨어진 거에 대한 대개의 경우 이렇습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 시장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서 후행적으로 뭐 TV나 뭐 다른 매체에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랬었고. 근데 사실 뭐 그랬던 걸 미리 알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후행적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갖다 붙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애써서 뭐 유럽하고 달러하고의 관계 그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그런 트리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벨소리가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전형적인 조정의 시장이다 이거예요.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다른 시장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아무런 변수가 없는데 시장이 그냥 가다가 나 좀 쉬었다 갈래. 나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지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의 참 나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뭔가 동력이 살아있다는 건 나쁜 동력도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동력이 시장을 때려서 시장이 빠지면 그게 소멸되면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유 없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올랐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액면 분할하고 뭐 유상증자 부르고 너무 까불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시장이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장도 그런 현상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가오기 때문에 9월, 10월이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40몇 년 동안 이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저도 오늘 아침에는 시장이 출발할 때 시퍼렇게 출발하니까 진짜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아침에도 샀습니다. 그 가격 지정 안 하고 그냥 시초가에 시장가에 들어가는 매매로 조금 샀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역시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사는 게 잘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하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쪽에서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매매로 하는 프로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물량이 아니라도 이렇게 매매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그렇게 시퍼렇게 7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상 빠지는 장에서 매매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야 알아요. 해보면 아 이거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척후병이죠. 척후병은 잘못하면 가다가 이제 총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미 몸에 배 있으니까 진짜 스마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산 것도 다 털었어요. 그런데도 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미국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아침에 장 붙기 전에 막 예측치 나오고 그러는데 지수가 막 70 몇 포인트 빠지고 이러면 사이지죠.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주식 시장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백만개미 많이 보시니까 걱정이 돼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조정이 와야 될 때 조정이 안 오면 시장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듣기 따라서는 무슨 백만개미 뭐 염장질이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에요. 이렇게 한 조정이 깊게 푹푹 오고 또 제가 9월, 10월에 오는 조정의 변동성은 우리가 그동안 4월서부터 8월까지 경험했던 그런 거하고는 그 변동성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그렇게 수없이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8월까지는 사실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쭉 뽑는 거예요. 쉬었다 가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폭으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주면 시장이 내상을 입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한번 경험하면 쉽게 말해서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 나가는 게 벌써 더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조금 들어 올려서 산 가격에 플러스만 나면 그냥 얼른 이제 던져버려요. 이거 지난번에 진짜 지옥 갔다 왔어. 이거 빨리 털고 이거 나 빠져나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느끼셨겠지만 여러 매체들이나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이거 빠진다고 조심하고 이때 좀 실현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제 그쪽은 부탁인데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 있는 전문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당한 거예요. 뭐 당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늘 그렇게 흐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딱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이제 낙관론을 피는 사람, 하나는 비관론을 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기에는 이게 좀 희한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나는 비관론을 보느냐 낙관론을 보느냐, 이게 다 쓸데가 없는 짓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셨잖아요. 장이 퍼렇게 빠질 때 무슨 성장주 무슨 가치주 그럽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둘이 무슨 서로 안에서 힘겨루기 할 때 얘기지, 그냥 융단 폭격처럼 내려 때리면 그냥 둘 다 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를 이제 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비관론자도 낙관론자도 아닌 시장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조종기는 변동성이 크고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에 충실하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미리 예측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조종기간은 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질문, 오늘 이제 이 방송 나오면 주말에 꼭 이런 댓글 올라옵니다. 그러면 백만개미님께서는 이게 지수 얼마까지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거 저 모릅니다. 몰라요. 벌써 이제 뭐 미국에서 나왔어요. 아까 그 미국 방송 제가 보니까 뭐 40% 빠져야 된다. 뭐 미국에도 그런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글쎄요,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한 20% 아니면 19% 빠지고 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조종기냐 아니면 이게 하락의 시작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하락에, 이게 붕괴되는 하락에 이제 출발선에 옹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때려야죠. 그래서 현금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면 뭐 현금 갖고 뭐 다른 거 채권 글쎄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제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폭이 제법 크기 때문에 이 충격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건 저도 일부 동의해요. 그리고 하락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싸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죠?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오버슈팅한 거예요. 너무 달렸어. 그러니까 지푸레 뛰다가 주저앉았어요. 테슬라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만 미국 시장이랑 다르게 막 내리 뽑을 수는 없죠, 성장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번 조정이, 이번 그 첫 번째 온 그 타격으로 봐서, 충격으로 봐서 이게 굉장히 길고 굉장히 깊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비관론 쪽에서 보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걸 갖고 뭘 걱정을 하냐, 이게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지.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미국 국회가 이제 다시 열리죠,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얘기됐던 추가 부양의 문제, 민주당 공화당 서로 합의를 못 본 거 있잖아요, 금액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기대를 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연준은 그 주식시장의 붕괴를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 YCC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그 FOMC 의사로 공개될 때 얘기가 돼갖고 한번 이렇게 큰 충격으로 빠진 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겠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쓰겠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나머지 카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finbiz.com 통해 갖고 여러분 아침마다 한번 보세요 이랬던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 레이트가 뭐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앞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그런 징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장이 다시 오르려면 세 가지. 첫째, 연준, 믿을만 한가? 얘네들 생각이 진짜 이거 시장에 대해서 니들 맘대로 해. 괜찮아. 우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가 확인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확인됐어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부양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더 확인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환자가 재확산되는 게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게 100명 이하로 뚝 떨어져야 된다.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격리 단계를 2.5를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시장 참여자들이 이 주식을,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사볼 만큼 떨어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100만 개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충분하게 떨어질 만하게 떨어지면 얼마를 더 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죠? 네,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건 두 가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던지고 딱 떨어졌을 때 거기서 되사갖고 올라오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하기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매매에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매매에서는 이거 딱 팔고 얼마쯤 떨어지면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때리고 카카오가 30만 원 깨지면 내가 다시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파는데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 가격이 되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면 그 주식이랑 그냥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매매 그 대응 전략에서 이렇게 메인 포트폴리오 잠그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조금 후에 더 하기로 하고 우리 시장은 미국이랑 조금 커플링은 디커플링도 아니고 커플링도 아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 같은 망나니가 없어요. 테슬라 오른 거 그냥 망나니 같이 오른 거잖아요. 니콜라 같은 거는 차 만드는 공장이 우리 저기 변두리에 나가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장 그런 거 사진 올려놓고도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황당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술 성장주에서는 그렇게 간 종목들이 없어요. 다 리즈너블 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그 목표가도 아직들도 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판 뉴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딜 지수 이런 것도 거래소에서 막 만들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쪽에 관련되는 이렇게 해서 LG화학, 그 배터리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이제 이게 그 지수에 들어가는 12종목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더전 비전, 인터넷은.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NC소프트, 넷마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한테 이 뉴딜 펀드에 가입해서 투자하시라. 그러면 원금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이 많죠. 원금 보장.
하면 뭐 세금으로 보장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 정책이 내 마음에 맞건 뭐 틀리건 뭐 정당을 이 정당을 좋아하건 안 하건 뭐 대통령을 좋아하건 안 하건 그런 관계 없고 그냥 우리는 이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어쨌든 간 이런 게 조성돼서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자금이 불러서 유동성에서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 환불됐지만 이 돈들 안 나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일부는 이제 뭐 좀 돈 빌려서 청약했던 거 좀 갖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일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5년간 20조 펀드를 만든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은행이나 뭐 연기금 또 국민들이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게 13조. 나머지는 정부 3조, 정책금융기관이 또 나머지 4조 이래니까 그 7조는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여러분 뭐냐면 터지면 걔네들 돈부터 빼는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거는 맨 나중에 손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낸 3조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낸 4조가 터져도 먼저 거기서 터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고 물론 이제 뭐 그게 국민의 세금이다 어째 그거는 이제 우리 주시장에서 논의라고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악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풀어놓은 유동성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주시장이 여기서 꺾어지면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시 부동산 가면 그러니까 남아 있으라 이거잖아요. 여기에 남아 있으라. 주식 시장에 남아 있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뭐 또 거래소에서 그 뉴딜 지수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ETF도 나오고 뭐 이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이쪽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 지금 폭락을 걱정하거나 이제 다 끝났어. 그렇게는 안 보여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동안에는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조정 기간에는 그 논쟁 자체가 아주 부끄러워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주로 성장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놈이 빠지지 안 오른 놈이 왜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빠지면 이제 벌써 그런 거 나타났어요. 이제 눈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 눈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죠.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서 성장주보다는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팍 내려앉았다가 가장 빨리 빨갛게 돌고 하는 종목들 기억나세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인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이런 거예요. 성장주 이외의 경기 관련주들도 그 사이에 9, 10월 사이에 이제 환경이 각 업종이 산업이 갖고 있는 환경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뭔가 돌파구가 보이면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여행이나 그쪽에 관련된 것들은 빨리 빗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관련주라도 그때는 뭐 경기 관련주 안 돼. 성장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각을 딱 고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9, 10월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갈 거냐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괜히 휘말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메인 포트폴리오 제가 얘기하는 지금 정부에서 뭐 말하는 뉴딜 관련된 이런 그런 선도주들 있잖아요. 그걸로 메인 포트폴리오가 60% 정도 된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거 지금 뭐 떨어지는 거 조금 한다고 팔아서 또 밑에 가서 또 사지는데 잘 못 삽니다.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를 해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렇게 메인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분은 편한데 메인 포트폴리오가 잘 안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푹푹 눌러줄 때 그때 메인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면서 나머지를 갖고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도 같이 한다. 자, 그러면 언택,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연결됐던 그 메인 선도주 BBIG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말고 이제 제가 했잖아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해보자. 그래서 현대차, SK텔레콤 또 5G 관련 5G 오늘 거꾸로 돌려서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관련 그 다음에 엔터주 엔터주 오늘 굉장히 빠르게 돌았었죠. 그래서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가 무슨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고 산업을 걱정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을 때는 올라갈 놈한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한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 기간 동안 트레이딩은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놈한테 넣어야죠. 얘기되고 있는 놈한테. 근데 갑자기 뭐 얘네들은 너무 알려져서 어디 저기 숨어 있는 제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넌센스예요. 그거는 시중에 유동성이 별로 없고 그냥 시장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돌면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왜냐하면 뭐 주식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알지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그 메인 테마를 자꾸 흔들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BBIG에 속하는 거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놓으면 시장이 뭘 갖고 해요? 그럼 뭐 한 2박 3일 오르다가 되꼬그라지고 뭐 이런 거를 거듭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니까 오늘 아침 같이 그렇게 떨어지면 편하게 사실 수 있죠. 아니에요. 겁이 나시죠. 그렇지만 트레이딩 매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덤비지 마세요. 서둘지 마세요.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막 왕창 내가 들어가서 딱 사야지 이러면 또 그 다음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미국 시장 선물 보니까 뭐 나스닥 헤매고 있어요. 선물도. 그러면 걔네도 밤사이에 열리는 메인 시장도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월요일 날 하고 걔네 월요일 날 휴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 쿼드러플 비칭도 있고 또 카카오 게임스 상장도 있고 뭐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조정기를 맞았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는 이게 무섭지만 찬스라고 생각한다 하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덜 두려우세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오늘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뭐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뭐 20일 이동평균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 있고 저는 이제 주봉을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서 그리고 주말이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신다고 떨어진 주식이 주말 사이에 장도 안 열리는데 올라가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는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고 뭐
갖고 계신 거 관련된 기사 났나 뭐 이런 거나 좀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이 디테일한 어떻게 하는 고민 이런 거는 저도 좀 하고 그럴 테니까 저는 이거를 평생 해왔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서 이번 주 굉장히 놀라셨으니까 편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시장 보고 나서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